안녕하세요. 2021년 시너지 실무자 초청 강연에 오신 광고홍보학부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특강의 진행을 맡게 된 부학생회장 이보미입니다. 특강에 앞서 두 가지 공지 전달 이후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공지입니다. 10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대응 지침에 의거하여 11월 1일부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시간, 인원 제한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스튜디오 내 인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특강 관련 사항입니다. 본 특강은 세 분의 강사진이 각각 1시간씩 차례로 진행해주시는 릴레이 형식의 강연입니다. 총 강연의 러닝타임은 약 3시간이며 이유진 강사님, 김수로 강사님, 심유솔 강사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연 세부 시간표는 학부 공지방을 통해 공지되었으며 각 강연마다 추가 질문 답변 타임이 있습니다. 강연 도중 언제라도 해당 강사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추합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원활한 강연 시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업을 대하는 태도라는 주제로 광고, 마케팅 업계에서 근무하며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실 이유진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유진 부장님 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미씨.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국내 최고 PR 에이전시, PR 회사 프레임 글로벌에 재직 중인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진 부장님은 제가 예전에 인연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유진 부장님 밑에서 이제 일을 배우면서 배운 게 너무 많았었는데, 이렇게 이 자리를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모셔서 이런 좋은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제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게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보미씨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요. 부학생회장식 되시는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아서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더 잘하는 건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사실 보미씨가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저희 팀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제안서도 같이 쓰고 리포트도 작성을 해주시고 너무 보미씨가 일을 잘 해주셔가지고 역시 내 후배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미씨에게 이렇게 보답이 되는 자리에 오늘 오히려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네. 네, 제가 시작도 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버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것보다 바로 부장님의 그리고 강사님의 이렇게 강연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이유진 부장님의 특강을 다 같이 들어보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임 글로벌에 재직 중인 이유진 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사실 3, 4학년들 대상으로 멘토링 강의라고 주제를 좀 들었습니다. 감히 제가 이제 업계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진출한 경험을 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내가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진로를 택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3, 4학년 때 했던 고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라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꼰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모교를 졸업한 선배가 해주는 좀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좀 대화하듯이 저는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에 앞서서 저는 제 소개를 약간 말씀드릴게요. 프레임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PR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고 직원 수도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회사입니다. 2007년에 공채 1기로 제가 입사를 했었어요. 공채 1기로 입사를 했고 2007년에 제가 공채 1기로 입사를 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를 나오신
선배님이 저희 회사에 다닌 적은 없었고 제가 1기로 입사를 하면서 홍대 광웅 출신이 처음으로 입사를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제가 한국 HP 휴레패커드라고 하죠. 네, 프린팅 사업부 한 4년 정도 홍보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PPT에 보이는 이제 양력대로 제가 이제 다양한 브랜드의 그 PR과 그다음에 마케팅 PR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고객사 중에 좀 대표적인 데를 말씀드리자면 SK텔레콤 인플루언서 마케팅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 리스테린 구강 청결제 홍보도 담당을 하고 있고 타이레놀, 아스피린 프로텍트와 같은 제약 쪽 일반 의약품 쪽 홍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군을 오가면서 브랜딩, 마케팅, 실무를 경험을 했고 지금도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 소개는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주제를 제가 업을 대하는 태도라고 좀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함에 앞서서 저는 좀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서 어떠한 직책을 맡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떠한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연봉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낼 거예요. 하루에 거의 뭐 시간 빼고는 출퇴근하는 시간 빼고는 다 일을 하면서 보낼 텐데 이 직업이라는 단어에서 업이라는 걸 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업이 주는 그런 무게감에 대해서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하루에 대다수의 시간 그리고 나의 꽃 같은 청춘 20대 30대, 40대 인생의 황금기를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야지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의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꼭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의 주제를 업을 대하는 태도라고 잡아봤습니다. 제가 20살 때 저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2학년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자취를 하고 강의를 듣고 저희가 조별 모임이 많잖아요. 지금도 조별 모임이 굉장히 많죠. 조별 모임이 많고 조 과제를 하다가 정리가 좀 되면은 항상 뭐 10시건, 11시건, 12시건 술을 마시러 갔었어요. 술을 마시면 맥주잔을 들고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나는 무슨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그런 고민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홍보학부에 오게 된 것 자체도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광기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광기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나중에 이런 드라마였구나 라고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 광고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광고를 하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사실 광고 홍보학부에 들어왔고 그 세종시 조치원을 사실 잘 모르고 그냥 광고 홍보학부 재밌겠어. 나 너무 대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입사라는 말을 입에 배워서 제가 학교를 갔다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이제 뭐 지금도 계시다고 들었던 성정미 교수님 그 다음에 최영주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광고 기획 수업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기획서, 제안서를 쓰면서도 이런 과제를 하면서도 이게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내가 학과를 선택을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2학년 때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기차 타고 서울에서 금요일에 경영학부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3학년 때는 아예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경영학부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던 게 굉장히 잘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복수 전공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광고 홍보에서 수업에서만 들을 수 없었던 부분들, 뭐 조직 심리학, 조직학개론 이런 회사 전반이 어떻게 뭐 굴러가는지 움직여지는지 이런 것도 같이 좀 배우면서 제가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에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자 하면 제 1장 광고냐 홍보냐. 사실 제가 경영학과 수업도 듣고 광고 홍보학부를 광기란 드라마를 보고 선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실 광홍에 들어와서 후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제 조치원에 있어서 좀 고립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환경이 저희를 좀 공부나 조별 과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좀 무수한 공모전에 많이 좀 도전을 했었어요. 특히 제일기획 광고 공모전이 제가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기획이 광고로서는 제일 큰 회사였었고 광고 공모전을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1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제일기획 광고 공모전에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떨어졌죠. 1학년 때 떨어졌었고 2학년 때 또 도전을 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3학년 때 또 도전을 했고 또 떨어졌어요. 4학년 때 또 도전을 했고 그때 제가 금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광고에 대한 좀 욕심? 광고 회사로 가야겠다라는 진로를 저는 확고하게 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4학년 때 제가 제일기획에서 금상을 받았을 때는 이미 프레임 글로벌이라는 홍보회사에 입사를 하고 난 뒤였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광고를 할 거냐, 홍보를 할 거냐. 사실 지금은 제가 보미션에 들었을 때 PR, 홍보 쪽에 대한 커리큘럼이 되게 많이 보강이 되어 있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제 02학번이니까 그때는 광고 위주의 수업이 대다수여서 홍보는 사실 뭐 위기관리, 홍보학 개론 뭐 한 2과목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광고냐 홍보냐를 두고 저는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그 학교에서 하는 제가 봉사활동으로 중국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하얼빈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그래서 3주 과정으로 2주 동안 그 하얼빈 대학교에 있는 흥룡강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일주일 정도는 북경과 뭐 상해를 관광하는 그런 코스로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아마 그 봉사활동을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가기 전에 제가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지금도 사실 그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살 때 SK텔레콤의 TTL이라는 광고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거 TBCF 사이트 가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임은경이라는 분이 막 토마토 던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지금 봐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은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를 기획했던 회사였어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에 인턴을 지원을 했었고 제가 하얼빈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1차 서류에 합격을 했다. 면접을 보러 와라. 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짐을 싸고 혼자서 교수님한테 저 꼭 가야 됩니다. 저는 그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광고 회사답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뭐 그때 갤러리아,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한 평짜리의 매장이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겠냐?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뭐 김정일과 그때 김정일이 그 북한의 김정일 주석 김정은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김정은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셨을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두 분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하는 게 좋겠냐. 굉장히 이거는 뭐 예상 질의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제가 받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대답을 한다고 했는데 떨어졌죠. 떨어진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떨어지고 제가 중국 관광이나 하고 올 걸 되게 자취방에서 시리의 날을 보내다가 나 이제 전공을 잘 선택했는데 나 진짜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지? 광고회사에서 인턴 진짜 하고 싶은데 나 실무 경험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내 스펙 중에서. 그런 고민을 막 하던 차에 그때 홍보도 내 광고 홍보 학부니까 홍보라는 카테고리도 있는데 내가 홍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겨레 PR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수강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말에 이제 토요일마다 수업을 몇 시간씩 듣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대학교 이렇게 선후배님들과 같이 이제 또 과제도 하고 PT도 하고 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광고라는 분야보다는 홍보라는 분야에 제 적성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홍보 강의를 들으면서 PR 회사가 이런 곳들이 좀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때 이제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프레인이라는 회사도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프레인 회사를 알게 되었고 그때 저희 회사의 창립자이신 그때 여준영 대표님이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계셔서 제가 그분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 3일 정도를 칩거를 하면서 그분의 글에 굉장히 매료가 되어서 홈페이지를 보고 나 무조건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분하고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PR에 대해서 모르면서 프레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를 이제 프레인 채용 사이트에서 막 이렇게 보다가 클리핑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클리핑 알바를 그냥 신청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신청을 했고 이게 클리핑 알바가 뭐였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조간 신문이 나오면은 제가 그 프레인의 고객사들의 그런 기사들을 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작업. 그때만 해도 지금은 아이서퍼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신문을 그냥 컴퓨터로 다 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회사에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서 7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조간 신문들을 다 가지고 와서 고객사를 기억을 했다가 고객사 기사들을 A님들이 피칭한 기사들이나 보도자료 릴리즈에서 나온 기사들을 자르고 붙이고 파일에 넣고 하는 그런 분류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9시까지 A님들이 오시면 뭐 유진씨 여기 우리 자사기사 뭐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을 텐데 빠졌어요. 그러면 빨리 찾아서 드리고 스캔해서 드리고 이런 오전 아르바이트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클리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되게 실무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제가 많이 했었죠. 그때는 이제 A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깨 넘어서 이제 보고 배울 수 있었고 PR이라는 게 언론 홍보라는 게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간접으로 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원래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제를 끝내면 막 술을 마시고 맨날 좀 올빼미형 생활을 했다가 클리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는 아침에 지각을 하면 안 되고 제가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자고 아침에 오히려 한 5시, 6시쯤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시간을 좀 알차게 쓰는 방법을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7시 반부터 한 11시 반까지 제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영어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한 학기 정도를 제가 휴학을 해서 클리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아껴 쓰는 법, 시간을 쪼개 쓰는 법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PR에 대한 매력을 좀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언론 홍보를 하게 되면은 미디어 신문사에 계신 기자님들을 만나서 제가 홍보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도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PR 아이템이 있는데 한번 써보시지 않겠냐라고 이제 기획기사를 피칭하고 이런 작업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A님들이 점심 미팅을 나가서 점심 미팅 다녀오셔서 또 업무를 하고 이런 것을 제가 어깨 넘어서 보다 보니까 하루를 이렇게 알차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좀 많이 배우고 PR의 매력을 좀 느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래 워낙에 광고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프레인에서 클리핑 아르바이트를 한 3개월 좀 했을 때, 근데 PR에서도 가까이서 느껴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많은데, 광고 회사에 대한 실무 경험을 입사하기 전에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리콤이라는 광고 회사에 인턴을 그때 모집을 했었을 때 인턴 신청을 했다가 굉장히 운이 좋게 그때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어져서 또 그해 겨울에 2007년 1월에 제가 오리콤에서의 인턴 생활을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 광고주가 처음처럼이랑 코웨이였어요. 정수기. 제가 인턴이었을 때 담당했던 팀에서 맡고 있었던 고객사가 그랬고, 그리고 저희 팀에 98학번 김정훈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김정훈 선배님이 저희 학부 출신인 선배님이 계셨다는 거에서 제가 되게 많이 의지가 됐었고, 선배님이 저한테 일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고, 되게 좋은 경험이긴 했는데, 이제 광고회사는 사실 PR보다는 조금 더 집단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오후에 회의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야근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업무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직을 좀 봤을 때 그때만 해도 광고 회사에,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리콤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국장이 되거나 차장이 되거나 과장이 되거나 이렇게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남자가 많은 조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을 하는 그 커리어에 있어서 좀 오래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당연히 결혼을 해서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자로서 불리하지 않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내가 경쟁력 있는 분야가 어디일까를 또 놓고 고민을 했어요. 제가 홍대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조직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상사는 고객이다. 상사는 고객이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부하 직원은 회사에 들어가서 상사한테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상사를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상사의 말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말이, 차이가 나면 차별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자라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회에 나갔을 때. 그리고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뭐 신체적인 컨디션이라든지 능력의 차이가 있으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얘기셨어요. 그때 이제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다. 이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가치관이고 생각인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어쨌든 회사라는 곳은 제 시간을 할애를 해서 급여를 받는 곳이고, 거기에서 능력을 더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건 자본주의 논리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이셨고, 지금은 그게 이제 사실상 너무나 당연하죠. 회사를 다니면 연봉 협상을 하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회사는 뭔가 꿈을 실현하거나 가르침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한 만큼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3, 4학년쯤 정도 되셨을 때는 현실을 조금 직시를 하고 마인드셋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수업을 들었던 게 그때 저한테 지금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좀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좀 강하게 먹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내가 높이 진급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홍보 분야에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고, 그때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난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인간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조금 더 팩트 위주로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나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 라는 좀 현실직시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프레인에서 공채 1기를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광고 꿈의 그리던 광고회사에 인턴을 하게 되었지만 포기를 하고 프레인에 다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을 선택을 하게 됐죠. 이쯤 되면은 내가 잘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고 싶은 필드는 광고였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쪽은 PR이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3학년쯤 되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죠. 스왑 분석을 해봐라. 요즘도 스왑 분석 하죠? 네. 나의 강점, 나의 기회, 나의 약점, 이런 것들을 좀 나열을 해서 내가 잘하는 분야와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그 기로에 서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 고민이 계실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지속 가능성. 일을 한 해 하고 두 해 하고 그만둘 게 아니거든요. 저 지금 프레인에 입사한 지 15년 됐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밤을 새면서 제안서를 쓰고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독립을 했고 제가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 되면서 일을 뭐 힘들면 쉴 수 있죠. 당연히 쉴 수는 있는데 꾸준히 어쨌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지속 가능하게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 그 지속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두고 업을 선택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잘하는 걸 하라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고 싶은 게 사람의 거든요. 그리고 칭찬을 받고 잘해서 조직에서 인정을 받으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 업에서 더 오랜 동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업을 선택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광고나 홍보 안에서도 되게 세부적인 필드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지속 가능성을 놓고 내가 1, 2년 하고 일을 그만둘 게 아니라면, 돈을 벌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집이 부유하지 않다면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면 네,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고 직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취업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해주는 말이에요. 너 할 수 있을 거야. 너 이때까지 되게 잘해왔잖아.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꼭 그렇진 않고, 제가 프레인에 입사를 하고 팀장 직위를 단 지가 지금 제가 한 5년차? 6년차가 돼요. 좀 여기서 제 자랑을 하자면 제가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A는 4년을 했었고 과장은 2년, 차장은 2년만 하고 부장으로 바로 좀 승진을 했던 케이스여서 제가 팀장을 좀 빨리 달았고, 그래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되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좀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면접을 봤는데 일을 하는 센스와 머리는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일을 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일을 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좀 열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노력을 하면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 또 일이라는 건 혼자서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팀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수를 만나느냐,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주변적인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꼭 그 성과가 따라오는 게 아닐 확률이 굉장히 커요. 사회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또 실패를 하면서도 배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뭐 내가 영어 점수도 만들었고 나 회사에서 인턴하는 경험도 해봤고 나는 영상도 만들 줄 알고 나는 제안서도 잘 쓰고 뭐 나는 뭐 이미지도 굉장히 잘 만들고 나 모든 거 할 줄 아는데 나 왜 취업이 안 되지? 이런 고민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에 눈을 조금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일장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제가 PR에 대해서는 실무 그 자료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업을 선택을 할 때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몰입할 수 있는 내가 집중하고 몰입해서 재밌어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느끼는 일을 택하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눈을 조금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와요. 보통 한 3년 정도는 그래 고생을 해도 그래 나 이제 뭐 사회초년생이니까 이런 고생 할 수 있어 참아요. 참고 또 참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말 하면 또 되게 라떼는이 되는데 젠지 세대들을 좀 뭐랄까 인내심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제가 요즘 저희 회사 후배들을 보면서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나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나 4년 차인데 연봉 이거밖에 안 돼? 내 친구는 스타트업 갔는데 훨씬 더 돈을 많이 받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도 4년 차에 위기가 왔었어요. 나 왜 꼭 에이전시에 있어야 되지? 나 꼭 을로만 살아야 될까? 나도 갑이 되고 싶어. 현실적으로 인하우스에 가야겠다. 면접을 봤어요. 면접 봐서 면접 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놀랐던 부분이 레퍼런스 책을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이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유진 씨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이직의 꿈이 좌절이 되었어요. 굉장히 그때 좀 어려가지고 소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인하우스 면접 봤는데 영어로 면접 봤는데 영어 능력이 굉장히 제가 부족하다는 걸 그때 또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것도 있었고 뭐 이직을 어플라이 했다가 회사에 걸린 적도 있었고 4년 차에 좀 그런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을 다 잡고 했던 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쨌든 내가 PR을 선택했던 초심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과거가 현재를 지탱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참 일을 하고 입사 준비를 할 때 공병호 작가님이 쓰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 제가 뭐 학원을 다닐 때도 그렇고 어렸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한 필드에서 되게 한 분야에서 학원을 뭐 한 2, 3년 피아노도 2, 3년 정도 치다가 말고 서예도 한 3년 정도 배우다가 말고 미술도 한 2년 정도 하다가 말고 뭔가 끝까지 오랫동안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PR이라는 업을 선택했을 때 초심을 좀 생각을 하고 그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도 있었지 그래 눈 딱 감고 10년은 한번 채워보자. 그럼 내가 뭔가 달라져 있겠지? 내가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좀 초심을 다잡았죠. 그리고 이제 뭐 보상? 돈도 중요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배우는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배우면서 일을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최인아님이라고 그 제일기획의 부사장까지 하시다가 최인아 책방 여신 최인아 부사장님이 유퀴즈에 나와서 하신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직장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태도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 말에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직장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 예절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는 혼자 해도 되지만 일은 항상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일을 할 때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있는 거고, 특히 우리 같은 커뮤니케이션 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객사를 설득해야 되거나 아니면 상사를 설득해야 되거나 항상 설득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로 내가 일을 대하냐, 좀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을 하느냐 아니면 가볍게 어프로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 라는 자만은 조금 내려놓고 일을 대할 때는 그런 마인드셋을 좀 태도를 항상 좀 낮게 생각을 하고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난 돈을 벌면서 배우고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인아님이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태도가 경쟁력이다. 재능을 꼽히는 건 태도?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뭐 일을 하다 보면 특히 마케팅 필드나 광고나 PR 필드에 가면 제안서를 쓸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안서 우리 이번에 무슨 제안 들어가야 돼? 자, 보미 씨, 우리 이 제안서 같이 쓸까? 했을 때 쭈삣쭈삣 근데 제가 뭐 개인적인 스케줄도 있고 해서 이번 제안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과 네, 제가 부족하지만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서포트를 같이 해주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는 그 상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상사분들은 더 책임을 져야 되는 무게가 크기 때문에 상사분들이 힘들 때 같이 그래도 이겨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하 직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태도,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한테 애정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실무자 강의니까 제가 15년 정도 일을 하면서 느낀 생각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람들과 조율할 줄 알아야 되고 회사의 규칙을 따라야 되고 스스로 자기 관리도 하는 통제력이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부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3장 프로페셔널, 나는 전문가인가? 제가 이제 4년 차에 좀 이직을 하고 싶었다. 그때 마음을 다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10년 정도 일을 하니까 내가 전문가인가? 내가 그래서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한 회사에서 PR이라는 한 우물을 팠는데 나 전문가인가 하는 회의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저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저의 대표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동영상 재생해 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 나 죽여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돌
다를 바 없이 그냥 똑같은 16살 그냥 중학생이었죠. 그냥 일상적인 뭐 애들 하는 것처럼 학원도 다니고 축구를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합숙 생활을 했었거든요. 정말 한번 아파봤으면 하는 정도까지 정말 너무 건강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그냥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집에만 있다가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고 그날 잤어요.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되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무 증상도 그렇고 괜찮다. 그냥 감기 증상이니까 한 2, 3일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응급실에서 하얗게 되던 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게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면서부터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완전 시커멓게 괴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서야 이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예, 검사를 받는 동안 이미 저의 기운은 싹 퍼지고 그 당시 제대로 몰라가지고 헤맸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괴사 상태가 돼서 굳어 들어가는 것까지 급속도로 무릎까지 올라가는데 한 6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손가락 절단했고 또 다리 무릎 아래까지. 나중에 회복실에서 나윤이가 나왔다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 수술실에서 제가 나윤이를 못 찾았어요. 그걸 얘가 반쪽이 되어서 나온다는 걸 상상을 못 했었어요.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다르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왜 나만 이랬을까? 이런 생각만 한 몇 년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설마 내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까지 온다는 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고요. 누구에게나 다 예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사전 예방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상황이 안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제2의 피해자만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되게 무서운 질환이에요.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이라는 질환인데 제가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이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생소한 질환이긴 한데 사실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수막구균성 뇌수막염도 사람들 간에 옮을 수 있는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감염병 중에 하나이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은 굉장히 낮은 질환이에요. 근데 이제 불운하게 이 질환에 걸린 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 질환의 예방접종을 멤비오라는 예방접종을 홍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코로나, 화이자, 얀센 이런 예방접종을 왜 맞아야 되는지 이런 질환이 있어. 코로나라는 질환이 있어. 이런 거를 같이 알리면서 그리고 이 질환을 극복한 환우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질환의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는 거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질환을
홍보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라고 했을 때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았고, 그래서 저희가 환우들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환우들을 찾았어요. 찾아서 대구, 전주, 광주에 살고 있는 이 환우들을 찾아서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같이 할 건데 좀 같이 해주십사 라고 해서 앞서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PPT 슬라이드에 이제 떠 있는 게 이제 그때 저희가 그 환우들과 같이 인터뷰를 했던 것, 뭐 기자간담회를 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환우들과 함께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모르시죠? SES의 슈라는 그 분과 함께 그 쌍둥이 딸 라희 라유와 같이 저희가 그 맨비오라는, 이게 이제 영유아들도 맞을 수 있는 백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기 모델이랑 같이 이런 백신도 이제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광고로 제작을 해서 플레이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환우들이 사실 자기가 굉장히 많이 아팠고 사실을 절단하는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예방 백신을 홍보하는 활동을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캠페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디어 투마로우즈라는 캠페인으로 해서 가수 백가씨 있죠. 코요태 백가씨가 뇌종양 투병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이분이 굉장히 사진을 잘 찍으셔서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저희가 이런 질환을 알아서 장애를 앓고 있는 지금 장애인이 된 환우들이 있다. 사진을 같이 찍어줄 수 있겠냐. 이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다라고 이제 백가씨를 찾아가서 설득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북서울 미술관을 빌려서 노원구에 있는 사진 전시회를 했던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하면서 제가 PR이라는 일이 단순히 이제 백신을 파는 뭐 상업적인 활동일 수도 있지만, 이 환우들과 같이 제가 소통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인생에 좀 잊지 못할 경험을,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광고와 PR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일을 하면서 좀 착한 일을 했다는 그런 뿌듯함이 좀 들었었고, 사실 그때 이제 나윤이라는 친구는, 여자친구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7세 여고생이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단을 하고 굉장히 죽고 싶다는 말을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해서 엄마가 굉장히 상심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캠페인 활동 같이 하면서 나윤이가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 대학을 아마 졸업을 했을 거예요. 나윤이라는 친구는 그때 저희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자기도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라고 해서 그 대구에 있는 그 재활특수학과 이런 데 진로를 선택을 해서 수화도 배워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캠페인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내가 뭐 비록 한 분야의 전문가는 아닐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캠페인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뿌듯했던 순간이어서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PR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툴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일을 시작할 때만 했을 때도 신문에 기사를 내는 게 PR의 이제 주된 일, 언론 홍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었는데, 방송에 뭐 피칭을 한다거나 신문에 기사를 낸다거나, 요즘은 사실 SNS가 굉장히 이제 PR 필드의 한 영역으로 들어와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이런 저희가 홍보하는 PR하는 브랜드를 노출시킨다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유튜브 컨텐츠로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팀에서 카카오뱅크가 처음 런칭을 했을 때 런칭 기자간담회를 맡았었거든요. 뭐 이런 기자간담회 같은 툴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PR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후배님들이 프레임 글로벌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공채 시즌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목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사례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엘리웨이 광교라는 곳인데, 이게 아파트에 있는 상가예요. 근데 아파트에 있는 상가가 단순히 상가가 아니라, 요즘 뭐 아파트 상가를 보면 1층에는 다 부동산, 2층에는 막 다 치킨집, 그래서 굉장히 폐점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필드 같은 경우는 엘리웨이 광교는 좀 상가의 개념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좀 신개념적으로 런칭을 했었고, 저희가 그 테넌트 모집에서부터 뭐 제가 방송에 이런 피칭했던 사례까지 해서 좀 다양하게 공간 홍보를 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제가 피칭을 했던 기사를 바탕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0 김남도 교수님 책에 제가 홍보했던 그 용어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했던 순간이 있어서 이것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광고 하나 재생해 주세요. 설레는 첫걸음도 단단한 바닥에서 더 힘이 생기듯 우리는 확고한 생각을 딛고 나아갑니다. 옳고 굳고 다르게 당신의 집과 삶을 오래오래 지지하겠다는 생각, 40년 목재 기술력으로 시작합니다. 바닥부터 옳고 굳고 다른 올고다 마루. 네, PR을 하다 보니까 제가 PR을 업으로 선택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광고다운 광고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일을 하면서 제가 홍보 일을 하면서 광고를 굉장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2020년에 유니드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마루 브랜드들 런칭을 할 건데 마루 브랜드의 이름을 지어달라, 브랜딩에서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광고를 찍어 달라, 이런 마케팅의 통합적인 마케팅에 대한 요청을 해주셨고, 제가 작년에 그래서 굉장히 브랜드 올고다라는 마루 브랜드거든요. 이 브랜드 이름 정하고 로고를 만들고 하는 브랜딩 작업을 작년에 집중을 해서 했었고, 올해 이제 첫 번째 아까 보셨던 옳고 곱고 다른 올고다라는 마루 브랜드 광고를 찍었고, 엊그저께 화요일에 화요일에 2차 광고를 찍었어요. 아마 11월 15일 되면 TBC로 온에어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광고냐 홍보냐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올고다에 SNS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우물을 파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배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기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 일을 하다가도 저처럼 브랜딩을 하거나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도전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속 정진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감히 말해봅니다. 그래서 올고다는 제가 브랜드 네임을 만들고 옳고 곱고 다른 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고 광고를 찍고 라디오 광고를 하고 했던 부분까지 좀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유튜브에서 올고다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39이에요. 25세 일을 시작해서 아기 낳고 뭐 육아휴직하고 했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15년째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지금 제일 고민이 제2의 나의 업이 뭘까.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15년 정도 PR 일을 했는데 내가 좀 다음에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라는 걸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취업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인생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니까 계속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투잡을 뛰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투잡.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워킹맘이라서 시간이 항상 부족하고 쪼들리는데, 시간 매니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정리를 해왔어요. PR 기획을 하실 때 아이디어 발상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사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고 홍보 학부의 가장 큰 특징은 필드에 나오면 그냥 다 그게 공부할 사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면서 다른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당신의 몸에 가장 오래 있는 가구는? 이라는 질문을 던져서 시디즈가 의자의 인생은 진행 중이라는 카피로 이렇게 이제 캠페인을 했었는데, 광고 캠페인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봐라. 그리고 카피나 캠페인 문구 같은 걸 한번 조목조목 뜯어서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좋은 잠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당신과 좋은 삶 사이. 저는 이 매트리스 광고를 보고, 슬로우라는 브랜드의 광고를 보고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따뜻하면서 정감 있고, 사실 올고다 마루 브랜드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참고했던 사례가 슬로우의 사례였어요. 그래서 뭐 유명하던 작던 브랜드들의 어떤 캠페인 사례, 광고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분석해서 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얻는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 브랜드 PR을 담당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브랜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맨비오라는 백신 하면서 이제 디어 투모로우 캠페인을 했어서 저한테 가장 의미 있었던 그런 브랜드였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올고다 마루는 제가 브랜드 이름부터 브랜드 슬로건 광고까지 다 종합적으로 그냥 애를 하나 낳은 것과 제가 제 둘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 둘째를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이 가장 가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PR 업계 실무에서 갖춰야 할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갖춰야 될 자질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호기심, 오지랖. 되게 얕고 넓은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호기심,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는 분이시면 좋겠고, 저는 열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인드, 그 다음에 사실 요즘 분들 이것도 되게 좀 라떼는 발언인데,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책도 많이 읽고, 인문학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지, 물론 영어도 중요하고 다른 되게 다양한 다재다능한 재능도 필요하고 영상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시면 기획을 굉장히 많이 요구할 거고, 결국 광고나 홍보나 설득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거기에서 설득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 베이스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자. 그리고 고전 영화라든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들도 좀 많이 읽으셔서 텍스트에 대한 감, 글쓰기에 대한 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후배님들의 젊은 나이 청춘 열정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따뜻하고 또 현실적인 이런 말씀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강연을 위해서 고생해주신 우리 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연은 8시 5분에 김수루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